확률과 미분기화 시간 돌아왔고, 이제 벌써 6월인데, 이 프로그램도 이제 1년 시퀀스로 이제 매해 반복할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가운데, 어떤 기본적인 골자들은 좀 반복이 될 텐데, 대충 이제 이 시점에서 확률론적인 얘기들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 좀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이제 여기 스터디 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두 개가 구분되어지는 것으로는 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좀, 이거 다 진짜 같은 이제 미적분학 하는 거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공감하시는 쪽에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논문 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논문 보고 있어서 오늘도 이 디테일들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지금 이제 이 논문을 토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이 디테일들을 다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편하신 점들 파고 들어가지고 다 부수고 하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다 말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가 가도 괜찮고 저도 그러면서 사실 많이 좀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냥 딱 요 한 장인데 일단 저희가 이해한 것은 지금 이제 이러한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게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이고 컨스턴트 텀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컨스턴트 텀이 없는 거랑 맥시멈 프리시블에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정말 왜 그런지는 설명한 적은 없어요. 그냥 팩트 정도만 언급을 해서 나중에 이거 궁금하시면 말씀하시면 뭐 한 차례 이 시간에 얘기하고 가는 거는 괜찮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구체적인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주고요. 얘를 이제 주면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만들겠다고 했냐면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하는 라인이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뭐부터 얘기를 다 했냐면 그러면 여기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여기서 디퓨전 프로세스로 이제 표칭하고 있는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정의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정의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의 개념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디스코드에 올라오는 거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어떤 보는 그런 라인들의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혹시 애매하시면 알려주세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세팅이, 제 딴에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쓸 건데, 쉽게라는 센스가 다 부수는 게 여기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팅이 오메가, F, P, 얘 주고, probability space, 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를 주냐면, 필트레이션을 실제로 저희가 줄 거고요. 이 필트레이션을 줬다는 센스는 지금 여기서 f of t랑 f of s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 전부 다 f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t가 뭐 s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 이제 필트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실제로 컨스트럭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제로 주어지는 건 얘뿐이고, 프로세스가 있는 것마다 얘는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 말로 씨부리고 있긴 한데, 혹시나 애매하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를 엑서사이즈로 해보면 명확해지는지는 그냥 설계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고, 뭔 말인지 솔직히 와닿지 않는다 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단지 셋업이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어떤 도메인이 지금 이제 지금 페이퍼 노테이션 따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세터 오브 t라고 쓰면 마치 밸류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제가 어 오히려 헷갈리게 여쭤볼 테니까 클래리피케이션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오히려 듣고 제가 필요하면 부술게요. 자, 논문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얘가 그래서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제가 지금 커서 보이시죠?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랜덤 베리어블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 여지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은 각각의 보렐 세트들마다 이게 F에 들어간다는 이거에는 문제가 없다가 지금 대전제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이거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단순히 probability space 정의를 모르는 상태예요. 단순하게. 그냥 진짜 단순 정의 얘기입니다. probability space랑 random variable의 definition.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냐면 다시 이제 논문으로 가면 지금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힐 이퀘이션을 셋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로 씹으러 볼게요. 혹시 클래리피케이션 안 되면 들으려고요. 얘를 가지고 힐 이퀘이션을 셋업을 해가지고 얘를 만들었대요. 뭐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마르코 프로세스를 만족을 한대요. 뭐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면 세타 제로라는 놈이 들어와요. 세타 넛이 들어와요. 여기서 세타 제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 뭐가 있냐면 여기도 세타를 붙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셋업을 할 때 세타 제로는 고정이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셋업에서? 지금 고정돼 있어요. 고정입니다. 이 세타 제로가 고정이 아닌 의미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상 명료한 거기 때문에 그 디스커션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는 이제 아시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수긍이 안 가시면,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시면 알려달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못 바꿉니다. 알아두셨죠? 지금 얘는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맞죠?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얘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서 얘는 우리 못 바꿉니다. 우변은. 그래서 지금 각 f들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알아들으셨죠? 물론 여기서 보통 이제 함수 해석적으로는 뭐 코어에 들어가야 돼서 뭐 CC 임피던스 뭐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f들에 대해서 이게 된다. 그냥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렇고 세타 제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우리가 도입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주어져 있는 실체는 이놈이랑 거기서 지금 0과 파이라는 레인지 안에서 세타 제로를 골랐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 쓴 거에서 근데 어쨌거나 잠깐 얘는 신경을 쓰지 말기로 하고 얘는 신경을 쓰지 말기로 하고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이 서브 세타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혹은 P 서브 세타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기호를 놓고 보면 얘는 probability measure인데 세타에 의존된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expectation인데 세타에 의존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얘기들을 하려면 probability space에서는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 있는 트리플에서는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 F 시그마 알제브라, P probability measure. 이 probability measure는 세타에 의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의존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나이브한 질문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있죠? 왜냐면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있으면 P는 세타랑 무관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매저는. 근데 왜 의존된다고 쓰고 좀 중요해 보이고 여기도 익스펙테이션이 의존된다고 적고 있잖아요. 이게 왜 말이 되죠? 네. 저 식의 의미가 실은 세타 T에 대한 뭐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단순히 논하고 싶은 거는 일단 맞고 틀림도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완전히 부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마 이제 어떤 각각의 갖고 계신 직관도 있을 텐데 그거를 더 내려가 보자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너희에게 던진 층위는 왜 세타에 의존되는 것처럼 적느냐? 진짜 의존되는 거 맞고요, 사실.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하나로 딱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L1 센서에서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퀘이션과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한데 지금 이니셜 컨디션으로 지금 세타를 선택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 맞고요.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참사 전체가 다 부서질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노테이션 단순히 구분하는 거 물어볼게요. 하나는 P 서브 세타라고 쓸 때가 있고, E 서브 세타라고 쓰는 게 있으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르죠? 노테이션상? 다른 거잖아요. 각각 뭐 어떤 것들이죠? P 서브 세타는 뭐고, E 서브 세타는, 전 이게 두 개를 연결 짓자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죠? 저기 밑에는 저는 동일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피세터는 타우 때문에 결국에는 같게 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질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할게요. 이 네. 서브세타랑 P 서브세타의 관계. 네, 유민생님. 예,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 오브 세타는 그, 공간, 오메가에서 적분하는 식이고, P 오브 세타는 그, 서브셋 해가지고 그걸 정말 프로펙트 매저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관계가 있냐가 지금 질문의 층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어, 사실 어디냐. 르벡 적분할 때 맨날 쓰던 테크닉인 것 같은데, 익스펙테이션의 그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하면은 P 세타가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지난번 노트를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정확하게 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랑 세타 제로뿐입니다. 실제로 주어져 있는 것은요. 이 말까지 알아두셨나요? 지금 세팅에서 실제로 concrete하게 기본인 거는 L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0부터 파이라는 레인지 안에서 그 세타 제로 고정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동일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노테이션상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지금 이 세타 얘는 그러면 이렇게 쓴 시점에서는 이 아비트럴리한 이놈의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 시점에서 세타는 고정을 하는 거예요. 각 세타들마다 하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이 세타는 물론 당연히 레인지가 0부터 지금 주어져 있는 논문에선 파이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 고정을 하나 아무렇게나 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걸로부터 프로세스를 만들 건데 얘가 뭐를 만족하게 만들 거냐면 0번째일 때가 뭐가 되도록 세타 얼머스 에브리어가 되도록 매저 제로를 제한해서 갖게 되도록 얘를 잡고 그 다음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순이 세타가 고정이 되면 그 세타가 세타 제로가 되도록 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데 어떤 센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세타 t라고 쓰면 거기다가 함수를 집어 넣었을 때 두 번 미분 가능 정도 가알기로 하고요. 이렇게 넣은 거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얘가 PTF 세타가 되도록 하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PTF 세타라고 하는 이놈은 뭐를 만족하는 거냐면 그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이 히리퀘이션을 만족하는 이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얘는 당연하지만 세타에 의존됩니다. 실제로는요. 의존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는 그 방식으로 이게 지금 얘를 기술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각각의 앱들에 대해서고요. 얘는 각각의 앱들에 대해서고 세타를 고정을 하면 고정된 세타들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세타들마다 다시 바꿔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 알아듣겠나요? 만들어서 그놈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리얼 밸류예요. F 오브 세타 T는 리얼 밸류. 그러니까 아까 유념의 쌤의 코멘트로 돌아가요. 디스트리뷰션 센스에서 보는 것이다. 시그마 알제브라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 보는 것이다. 이제 프라이빗 메저로 보는 것이. 그 말이 이제 말이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취하는 게 말이 돼요. 그 코도메인으로 프라이빗 메저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프레션 취하는 것으로서 말이 되지만 실제 센스는 이 힐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미 마르코 프로세스를 이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디퓨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세타마다 다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는 말이 혹시 이해가 갈까요? 뭔 소린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놈은 무엇이냐? 얘는 그럼 뭐죠? F를 뭘로 잡는 거? 인디케이터로 잡는 거. 요것만 다릅니다. 혹시 납득이 갈까요? 그냥 함수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를 하면 다시 논문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쓰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기호들을 보셨을 때 기본 세팅 이거 그리고 세타 제로 고정 세타 제로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각 세타들마다 얘를 이 서브 세타랑 P 서브 세타를 셋업하는 것이고 저기서 지금 P 서브 세타라는 거는 이 서브 세타에다가 안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 디퓨전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다 애매함 없어요?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뭔 소린지? 그렇게 했을 때 마르코 프로세스 정의가 충족이 된다가 지금 제 전제인 거예요. 그 힐 이퀘이션, 그 디퓨전 이퀘이션을 푼 결과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 더 쓰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가 키 프로퍼티가 이렇게 하니까 확률론적으로 뭐를 만족하게 된 거냐면 지금 얘를 세타 t를 f of t 지금 여기 f of t도 지금 만들어진 게 소위 말해서 내추럴 그 필트레이션을 만들어지는 거죠. 알아듣겠죠? 안 그러면 그 룰을 만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추럴 필트레이션을 가지고 만든 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S라고 써야겠죠. 그
이렇게 만든 게 t가 s보다 이렇게 될 때 이놈이 실제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성질이 그래서 개런티가 된다는 것이고요. 확인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게 개런티가 되는 건 저 디퓨전의 성질 때문에 된다는 것이고 이 뜻은 시그마 알제브라로서 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도록 하는 스몰레스 시그마 알제브라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두 개가 L1 랜덤 베리어블로서 일치가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지금 이 서브 세타라고 쓴 것과 P 서브 세타라고 쓴 노테이션 레벨에서요. 혹시 제가 좀 뭔 소리 하는지 납득이 갈까요? 여기까지? 이게 얘가 이 논문에서 그 세타 t를 쓸 때 t를 좀 아래에다 쓰니까 이게 t에다 0을 집어넣은 거하고 세타 제로하고 좀 똑같아 보이는 그런 건 좀 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좀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것도 미분계에서 노테이션 통일하는 거 이제 알아서 알아봐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타 제로는 픽스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세타 제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여기다가 0 집어넣는다고 하면 완전히 오해한 의미가 되버리죠. 그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세타들마다 바꿔야 되는 녀석이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금 퍼스트 히팅 타임을 정의할 때 사실 여기서 프로세스를 한번 바꿔야 되죠.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정의가 안 되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타 제로 출발한다고 하는 순간 모순이 돼버려요. 지금 이 논문의 셋업에서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이해 안 가시면 안 가신다고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논트리비얼한 스텝이, 그니까 이것도 수학적인 이미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프로바빌리 스페이스의 정의랑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 그리고 이건 제가 사실 연희수에서 자세하게 해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쪽 레코드도 보시길 바랍니다. 좀 유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제 인피니테이션을 제네릭 고정하고 세타 제로를 고정을 하면 지금 여기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 주고 이거 줄 때 얘를 기술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지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녀석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얘만 알면 되는데 이제 얘가 PT를 가지고 기술한다는 거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답이 사실은 둘 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무조건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거를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서브 세타는요, 세타 제로에 의존돼요, 의존 안 돼요? 질문 알아듣죠?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서브 세타가 뭔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들었죠? 뭔지? PTF 세타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타들마다 이니셜 이제 세타 제로가 결정이 되는 거라면서요. 이 말도 알아들었죠?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이놈은 세타 제로에 의존되는가 의존되지 않는가? 네, 윤 선생님. 그 말씀해주신 알아서 알아먹어라라는 차원에서 그 디퓨전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점이 세타인 거잖아요. 그냥 세타. 세타이죠. 그런 그런 면에서 세타 제로는 정말 그 바운드만 주는 그 느낌이라서 무관할 것 같다라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타당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0부터 파이라고 하는 오픈 인터벌로 주어져 있는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 오픈 인터벌에서의 밸류를 갖는 프로세스를 지금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얘를 기술한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세타 제로가 필요가 없어요. 맞죠? 지금 세타 제로가 기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 주고 이거를 가지고 물론 지금 타워를 기술할 때는 필요하지만 지금 얘를 빼고 얘만 놓고 본다면 타워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지금 타워가 아니라 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 커서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세타 T라고 하는 건 세타 제로일 때 세타가 되는 녀석인 거니까 세타 제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윤영희 선생님 하신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 입장도 들어봅시다. 이거 세타 제로에 의존된다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뭔 개소리야 싶어요. 어떻게 의존되고 동시에 의존되지 않아?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었어. 이 경우에 이 논문은 의존된다고 읽어야 돼요. 이게 왜 말이 되느냐? 전 지금 타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지금 2레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의존되면 의존되는 거고, 의존 안 되면 의존 안 되는 것이, 의존되는데 의존 안 되는 것이다. 뭔 씨나랄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의존 안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네, 말씀하시죠. 그 제가 방금 말한 거에 또 반박? 그러니까 아예 반대 네, 입장에서 다시 말을 하면은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 세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시작점 세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로 한정 주는 거랑 0에서 2분의 1로 한정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0에서 뭐 8분의 1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정 주는 거랑 뭔가
달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0부터 파이라는 인터벌을 줬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세타 제로는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했죠. 그런데 이 고정한 사실과 무관하게 세타 t는 잡혔어요. 세타를 잡은 시점에서 세타 t는 잡혀요. 동의하죠? 이 논리는 못 바꿔요. 세타를 잡은 순간 세타 t는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놈이 왜 세타 제로랑 상관이냐? 제 질문은 그 질문이죠. 세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타 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려면 결국에는 매저를 정의를 해야 될 건데 매저가 영향을 미칠 텐데 매저가 좀 뭔가 그 범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이 대화를 하는 거는 진짜 아래까지 내려가서 지금 최대한 부수려고 대화하는 저도 지금 대화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 답을 정해놓고 지금 단순히 묻는 건 아니에요. 다 지금 그거 좋아하셨잖아요. 디스코드에, 이거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왜 이게 서브 시그마 알제브라가 부분 정보에 대한 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심플 어프로시에이션 보면 알겠다. 저 되게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좀 부숴보자고요. 자, 왜 상관이 있냐? 자, 답을 좀 드리자면 이래요. 사실은요, 프로세스를 바꾸고 있어서 그래요. 같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개소리냐면요. 그, 이게 되게 혼동하게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면요. 얘는 세타 제로랑 상관이 없거든요. 얘는 그냥 그런 거예요. 세타가 정해지는 순간 정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세타를 픽스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주를 선언하는 시점에서는 이 점은 의미상 명료하죠. 세타 t가 세타 제로에 도달한 퍼스트 히팅 타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를 이 지금 타우에 도달을 하면 타우 자체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렇죠? 랜덤 패스에 의존되는 거니까요. 이거에 도달하면 이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에 도달한 시점 이상부터는 다 undefined라고 하겠다. 이게 이렇게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0부터 세타 제로까지 혹은 파이부터 세타 제로까지 세타 t가 가다가 세타 제로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끝.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타워를 치기 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디퓨전이에요. 생각하는 방식. 말이 이해가 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프로세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짱나게 지금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세타 t는 만드는 거라서 그래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쓰이는 이놈은 그러니까 자, 말 다시 할게요. 이놈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맞는데요. 그 다음에 얘 도달한 다음에는 한 번 더 가변을 해서 연락 짱 나죠. 가변을 해서 그때부터는 알바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커플링에도 어떻게 쓰이냐면 XT랑 YT가 만나는 타임을 커플링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만났을 때부터는 관심 없어요. 근데 실제 XT랑 YT는 사실 만나거나 안 만나고 상관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걸 정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이유가 뭐냐? 내맴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시 재정의하는 것이다. 네, 유현민 선생님. 그러면 커플링 얘기를 할 때도 XT, YT 얘기하고, 그다음 커플링 타임 얘기한 다음에 뒤에 거 다 없애는 하면 다시 그걸 재정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다시 재정의한다는 의미에서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같은 프로세스 결과가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이한 모션 감사합니다. 자체는 R1에서 지들끼리 그냥 지랄 발광하고 움직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두 불안이한 모션이 가다가 만나면 거기서 끝이야. 나 그다음부터 안 볼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타워가 되기 전까지만 이제 디퓨전이라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꼬여요. 이 지금 설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논리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세타젤에 의존돼요. 왜냐하면 프로세서를 바꿨기 때문이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바뀌는 타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타워 같은 이전 그게 느낌이거든요. 핵심이야. 그래서 타워 전까지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 타워 그러니까 전에는 네, 네, 말씀하세요. 익스펙테이션을 채워주는 익스펙테이션 세타라고 하는 게 어, 시간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시간은 아무 아니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타우 이전에는 뭐 그 뒤에 있으나 없으나 사실 똑같은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정확해요. 그래서 타워를 네,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버릴 거거든요. 적군 입장에서. 그래서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네. 인지하고 이제 보시면 짱난다.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죠. 논리상은 아무 비약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타워가 t보다 작을 때 이하만 쓸 건데, 아, 죄송해요. 타워가 t보다 클 때만 쓸 건데, 그러니까 t가 타워에 도착했으면 관심 없고요. 그러면 그 t가 타워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그냥 사실 매저 제로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t가 타워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 이벤트는 그냥 무시. 그렇게 되도록 세타트를 다시 잡는 것이다. 말이 전달이 될까요? 매저 제로 처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점에서 그냥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없앤다. 그러니까 undefined 정도로 말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리거랑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얘기를 정리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져 있는 거는 생각의 과정이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를 줘요.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 가지고 PTF 세타를 만들어요. F들마다. PTF 세타를 만드니까 세타에 의존이 돼요. 이 서브 세타를 만들었으니까 P 서브 세타가 인디케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서 말이 되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단지 여기서 타워가 말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얘를 한 번 다시 거기서 다시 가변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존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프로세서의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디퓨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달라진 거잖아요. 뭔가. 근데 뭐 알바노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말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제 다 알아서 알아봐라. 이런 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컨텐츠. 아, 들리시나요? 네. 네, 여기까지는 그 세타라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세타 제로부터 파이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긴 하죠. 세타 제로만 안 치면 되는 거죠. 0부터 파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디스코드에 했던 설명은 사실 그걸 이제 약식으로 얘기하면 0부터 파이에 대한 그 밸류가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는 세타 제로를 못 보는 거죠. 말이 혹시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근데 이 0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고 파이에서 출발했을 수도 이게 그 어디 인터벌인지 잘 모르죠. 사실. 그 제가 디퓨전 프로세스를 아직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서 이게 세타 제로를 점프해가지고 그러니까 0부터 세타 제로 사이에 있다가 점프해서 세타 제로부터 파이 사이로 갈 수도 있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세타 제로에 도착하는 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도록 맞춘 거예요. 세타 제로에 도착하는 것 전까지만 관심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을 못하면 그 의미가 아예 없는 얘기고요. 혹시 또 다른? 그 말씀하신 바뀐 프로세스라는 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이거 보이려면 필요해요. 음, 실제로 증명을 따라가 보면 필요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요 셋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세타제로랑 상관이 없는 예로 잡으면 이거 안 돼요. 동작 안 해요. 음,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정보량 항상 100% 맞는 말이긴 할 텐데 저도 지금 하면서 좀 끼워 맞추기는 해야 돼요. 디테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뒤에 뭔가 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아, 세타제로에 왜 디펜던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오케이. 네,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부수자는 거니까요. 더 있나요? 없으시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세타가 그 도입돼서 디펜던시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새로운 게 도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제가 보이지를 않아서, 네. 그게 근데 뒤에 나올 거라고 하시니까, 네네, 그거 다 숨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네, 네. 사실 이것도 좀 그런 의미가 좀 녹아있죠. 세타 제로에서 지금 얘가 이제 0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어떤 또 더 질문들 없으시면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저도 이제 해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저게 되도록 지금 아직 제가 깔끔하게 노트 적은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하고 그 되게 깔끔하게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노트 정리하셔도 되고 저도 좀 어쨌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도입해야 되는 게 타오잖아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 이제 도입해야 되는 게 타오여서 여기서 이게 타오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이거가 정의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얘 정의를 그 페이퍼 그대로 써서 인피멈 오브 타오가 이건데 지금 세타 t가 세타 제로가 되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겠냐면 for some absorbing boundary 세타 제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세타 제로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undefined로 보겠다. 이거를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알아듣겠죠? 이 말이 이제 안 나오면 그냥 세타 제로 벗어난 다음에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제로 말 알아듣겠죠? 세타 제로 도달한 다음에도 퍼스테이팅 타임 도달한 다음에 계속 움직여도 되잖아요. 뭐 알게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 브라우니안 모션 어떤 그 인터벌을 잡아도 무조건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써야 되냐면 마르코브 성질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기호들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호가 제 생각에는 타당한 것 같냐면 지금 이제 요거를 요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한번 적어 보면서 좀 해볼게요. 이게 그 어떻게 기호를 써야지 제일 좋을지는 좀 고민이긴 한데, 음, 지금 P 이제 세타, P 세타. 그래서 지금 이게 세타가 T 플러스 S일 때, 제가 지금 이거 마르코브라는 걸 쓰고 싶거든요. 얘가 지금 A에 들어간다. 어떤 전제냐면 세타 T가 세타가 됐을 때 이렇게 쓸게요. 요거가 이 동일한 피세타에 대해서 이거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될 때, 잠깐만 이렇게 쓰면 되나? 그 이렇게 쓰면 이거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타임 호모지니어스 한 이제 마르코브거든요. 지금 이제 요렇게 기호를 썼다는 센스는 요렇게 기호를 썼다는 센스는 그 지금 그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재전제가 뭐냐면 지금 마르코 그 지금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가 지금 이게 지금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르코 프로세스 되는 건데 사실은 얘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가 만약에 t에 의존이 돼버리면 이게 타임 호모지니스가 안 돼요. 근데 t에 의존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그 제가 지금 똑바로 쓴 게 맞을 텐데 지금 이게 의미상 보시다시피 t에서 출발하는 거나 t에서 출발해서 s만큼 가는 거나 전달되죠? 그냥 그걸 초기 시점으로 해가지고 s만큼 가는 거나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이게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가 t에 의존되지 않으면 갖게 되는 추가적인 성질. 그럴듯한가요? 그냥 그 불안이한 모션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도 보시면 그냥 그 시점부터 다시 그냥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성질이에요. 왜냐면 제네레이터가 그 라플라시안의 t에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혹시 뭔 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타임 호모지니어스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혹시 이거 괜찮을까요? 뭔 소린지? 혹시 이것도 저 수정만 그,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인피니시멀 제너레이터가 약간 그 열방정식에서 그냥 공간에다 미분하는 거를 좀 많이 바꾼 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가령 지금 이제 그 유념의 셈에 올려놓은 어떤 그 리치 플로에 대한 얘기를 보면 t에 따라 가지고 매트릭이 바뀌어요. 리마니안 매트릭이 바뀌어요. 그럼 t에 따라서 라플라시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퓨전이 실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임에 따라 가지고 공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면 그거에 대응되는 라플라시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돼서 기술해야 되는 게 바뀌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게 되죠. 좀그 예시가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 직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 하는 말 전달될까요, 혹시? 그 제가 그 해당 내용을 그 못 봐가지고 그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하시는 게 이렇게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으면 여기서 뭐 커베이처 계산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오케이잖아요. 그 뭔 소리인지.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것 자체도 원 파라미터 패밀리에 도입할 수가 있어요. 리마니안 매트릭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흘려버리냐면 이걸 리치플로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지금 이 리치플로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바뀌도록 지금 하는 거고 이게 적어도 t가 작을 때는 쇼타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제 이그지센터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리마니안 매트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바뀌면 그 녀석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랑 그리고 이제 다이버전스가 그 다 바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다 GT에 이게 리마니안 매트릭 의존되어진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놈이 t에 따라서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뀌면 그 녀석에서 기술되는 브라이언 모션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호모지니어스가 깨진 타임 호모지니어스가 깨진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로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는 그냥 매니폴드에다가 L을 t에 의존되지 않게 고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사실 보여야 되는 성질이죠. 타임 호모지니티 이게 된다. 자, 혹시 또 다른? 자, 없으시면 제가 계속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좀 짜증나는 로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냐면 지금 제가 어떤 이벤트를 보겠냐면 이 이벤트의 정의로 예를 볼게요. 지금 이 기호 혹시 말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원소를 잡는데 타오 오메가가 t보다 큰 지금 얘를 지금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t라고 쓸게요. 이 t가 지금 지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파라미터로서 이제 t라고 쓰면 이제 이게 한 가지 f의 원소가 이렇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타오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퍼스트 히팅 타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보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러면 이 이벤트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정도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얘, 이 스몰 t는 아직 타오 미만이잖아요. 타오가 뭐냐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타 제로를. 말 전달이 됐죠? 그리고 세타 제로를 만나면 그때부터 언디파인드를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는 지금 코멘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셋업이, 지금 얘는 아직 경계에 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역시 동의가 될까요? 얘는 절대로 세타 제로일 수가 없어요. 그게 타오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뜻을 이제 의미라면 이 이벤트에서는 얘가 불가능해요. 그게 이 이벤트의 뜻이니까요. 혹시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 컴플리먼트에 대한 프라빌리티를 사실 0으로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관심 없어요.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타티를 조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을 도입할게요. 인디케이터 펑션으로서 제가 이거를 타오가 t 플러스 s보다 큰 거에 대한 인디케이터 펑션 혹은 이제 메저 티어리 익스프레션 뭐 캐릭터리스트 펑션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로서 바라보고 이걸 랜덤 베리어블로서 바라보고 거기서의 f of t에서의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것은 기호 알아보시겠나요? 이거를 취하는 것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이니셜을 정해놔야 되니까 그 이니셜을 세타라고 쓸게요. 이 말 알아들었겠죠? 왜냐하면 필트레이션이 정의가 되려면 세타 t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타 t가 있으면 세타가 고정이 돼야 돼요. 하는 말이 납득이 갈까요? ft는 세타 t의 내추럴 필트레이션이 돼요. 내추럴 필트레이션 단점 세타 t가 있어야 돼요. 세타 t가 있으면 세타가 있어야 돼요. 이 기호 말이 이해 가시죠? 뭔 소리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규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마르코브라는 센스는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각 세타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세타가 세타 t를 결정해서 FT를 결정해서 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요거가 얘 똑같고 얘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거 뭘로 바꾸고 싶겠어요? 혹시 정체 알아보시겠나요? 당연히 얘로 바꾸고 싶겠죠. 하지만 리걸하게 말하는 것은 얘는 어디서만 된다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만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이게 지금 마르코 프로세스라는 걸 지금 쓴 겁니다. 마르코 프로세스 쓴 거죠. 그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그 0부터 세타 t까지, 아니, 세타 제로부터 세타 t까지가 되는 거에서 그냥 단순히 지금 세타 t만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말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뭔 소리인지? 저 마지막에 온 뒤에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저것만 있으면은, 아, 이벤트구나라서,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그 이렇게 가정을 했죠. 타워를. 이 말 때문에 셋 타워가 t보다 작을 때만 마르코브가 보장이 돼요. t가 타워를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undefined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마르코브 프로세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프로세스를 한번 가변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지금 마르코브 프로세스가 되는 게 그 타우에 따라서 디펜던트 한 것 같은데? 근데 타우 자체도 확률 변수라서 완전히 타워에 따라서 고정된 게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세타 제로에 따라서 디펜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타 제로가 타워를 결정하고 또 세타 타워, 세타 t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수순이 이렇게 되죠. 네, 말씀하시죠. 네,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네. 마르코가 되는 저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undefined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는 라고 건가요? 생각하면 적절해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가는 거는 타워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단순하게. T가 타워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이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점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제 생각에 타당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보고 랜덤 패스가 세타제를 도달하는 순간 그냥 끝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어, 아,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absorbing boundary라는 말이 쓰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려면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 absorbing boundary라는 말 빼면 이 말 빼야 돼요. 다시 좀 네, 네, 궁금한데요. 네, 네. 어차피 인디케이터 펑션이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벗어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 타우가 t 플러스 s에서도 이미 타우가 되지 않는데? 타우보다 작으니까 나중에 t는 쓸 거예요. 타우보다 작은 게, 논리상은 문제가 없죠. 전혀. 네, 논리상은, 네, 그래서 저 그러니까 뒤에 말이 말씀하신 포인트 필요한가라는, 이거는 토탈로지컬한 거 네,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논리상 문제가 없다 정도가 제 생각에 맞는 포인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논리상 위배가 되는 데서는 못하니까 그냥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로부터 혹시 사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좀 당분간 좀 계속 펼쳐놓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마르코스 지금 이토 칼큘러스 하기 전에는 그 마틴계를 가지고 이토 칼큘러스 하기 전에는 그 실제로 필요한 게 디비전 가지고 이런 직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혹시 애매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불편한 점 지적해 주세요. 저도 그러면서 같이 좀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요거 산산히 부수고 싶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늘 쓰이기 때문에 더 코멘트도 없으시면 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얘를 본다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제가 이 서브 세타 이렇게 쓰겠고 이 서브 세타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은 인디케이터 펑션 이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건을 어떻게 걸겠냐면 지금 제가 얘를 볼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놈에 대한 함수라는 건 알아들었죠? 세타 t 메저러블이에요. 정말 그지 같은 말이지만 알아듣겠죠?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지금 세타 t를 기준으로 서브 시그널 잡을 다시 잡아서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저희가 input 변수를 여기다가 씁니다. 저 이거 처음에 되게 짜증났거든요. 이렇게 쓴 기호가. 이거 랜덤 베리어블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썼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인풋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제가 이 인풋으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지금 세타를 고정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뭔 소리? 이 기호가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이 지금 한 텀? 뭔 뜻이지? 한 번만 더 풀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세타 고정, 고정된 세타 기준으로 세타 t가 나옴. 그게 내추럴 필트레이션을 정함. 그 내추럴 필트레이션 기준으로 마르코 프로세스가 됨. 근데 단지 그 전제는 타오가 t보다 큰 전자에서 그게 보장이 되도록 현재 셋업을 컨스트럭션을 그렇게 해놨음. 그렇게 해놓은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셔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놈은 지금 세타 t 메저러블이기 때문에 그놈의 인풋으로서 세타 프라임을 집어넣겠음. 이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 앰비규이티는 없어요. 저번 주였으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김태익 선생님이랑 장현철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그 불편은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좀 짜증나거든요. 이 블록 맞추기 요 짓거리. 근데 한 번 잡히면 계속 반복되는 로직이라서 예, 저도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좀 생각 안 해본 앵글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혹시 진짜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그 실제 뜻은 지금 이게 타임 호모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네레이터가 t에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네레이터 인피니테이션 제네레이터 뭐 매트릭 리마니아 매트릭 별로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뜻은 뭐랑 같냐면 이게 세타 프라임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세타 프라임에서 출발해서 지금 얘가 타오가 s보다 큰 왜냐하면 t일 때 세타 프라임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타임 호모제니티를 쓴 겁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세타 t일 때 세타 프라임에 도달했고 거기서부터 s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걸 다시 이니셜로 다시 잡고 그래서 세타 프라임을 다시 이니셜로 잡고 그놈에 대해서 다시 반복 다시 디퓨전 다시 잡아서 다시 그걸 기준 근데 타오는 어차피 세타 제로에만 의존되는 녀석이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오에 대해서 이게 s보다 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같다가 저 지금 그 타임 호모지니티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 어떻습니까? 아 여기 이렇게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타임 호모지니티랑 마르코브 둘 다 쓴 거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네. 그러면 저 맨 밑에 있는 걸로 하면은 세타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세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 세타가 약간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서 그냥 세타 그러니까 t가 0일 때 시작값이 세타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원래 컨디셔널 네 정확해요. 그렇게 쓰는 건데 저렇게 그 그게 또 인피니시멀 제네레이터랑 연관이 지어져서 헷갈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피니시멀 제네레이터에서 스타트 포인트로서의 의미도 있고 맞,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아 맞는데, 지금, 그니까 제가 이제 다 같이 지금 적어도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뭐를 동의했냐면, 이렇게가 있으면, 실제 뜻은 PTF 세타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되기 위한 세타 제로는 세타 almost 뭐 everywhere. 지금 이게 private 매저니까 almost surely라고 말만 바꾸는 거지. 사실 그냥 매저 제로 제한돼서 같은 함수이다. 그냥 에런 센스에서 같은 함수다. 그냥 그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중의성이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세타 프라임을 넣었다라는 거는 이 랜덤 베리어블을 인풋으로 넣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사실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함수 입장에서는 맞으나 동의하죠? 여기서 지금 이 노테이션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의미 자체가 세타 t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출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니셜로 본 거가 우변에 기오면 거기서 s만큼 가야 되니까 그걸로 대체가 되려면 그러려면 지금 타오 이하에 대한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써야 된다. 그리고 타임 호모제는 이게 돼야 된다는 말 자체 타임 호모제니가 이미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세타라는 게 저 세타 제로는 세타 almost surely도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바 옆에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형태로서 0에서 시작하는 세타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세타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그 마지막 세타 제로는 페이지에서 저희가 잡은 그 타워의 세타 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니셜 세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네, 네네. 저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저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 라인에서 아직 세타 t에다 세타 프라임을 넣기 전에 있잖아요. 세타 t에다가 네, 저 두 번째 있는 아, 그, 네. 네. 네,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기 거기서 세타가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얘값이 세타다.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네. 세타다라는 의미였으면 마르코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저기서도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가 저기서부터 애초에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뜻이 아닌 게, 저희가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이 R1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인피니테이션을 제네니까 2분의 1 라플라시안일 때가, 그때의 마르코 프로세스가 브라니안 모션이라고 하면 같은 겁니다. 일단 알겠어요. 구체적인 예시에서. 그러면 그 스탠다드 브라니안 모션은 그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지금 얘는 그냥 t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의 랜덤 패스가 나온 그 포인트에서 다시 그걸 이니셜로 잡고 출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된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 브라니안 모션 졌을 때 0에 그 t가 0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는 결정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걸 지나면 타임 호지가 있으니까 그 t까지 돼서 거기서 진행돼서 다시 거기서 불안이어셔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게 0, 그걸 다시 0으로 보면 원점이 아니니까 스탠다드라고 부르지 못하게 될 뿐이지.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냥 그런 상황인 것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저기서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없애기 애매한 게 지금 이게 브라니안 모션을 가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거를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없애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프로세스가 네. 기술이 되는 그 두 가지가 다 쓰이거든요. 프로세스가 기술이 되려면 이니셜 타임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을 뭘로 줄 거냐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단지 마르코 프로세스의 결과로 그냥 우리가 t만큼이 진행된 그거를 다시 이니셜로 볼 수가 있을 뿐이야. 단순하게. 그럼 단지 그거를 기준으로 다시 기술을 하는 거가 같다라는 말 자체가 마르코 프로세스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니셜 잡으면 랜덤 패스에 따라서 가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따라서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지.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죠.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타를 잡으면 그거에서 세타 t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이 진행됐을 때 세타 t를 다시 세타 프라임에서 출발하는 걸로 보겠다. 이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타 프라임을 아무렇게나 물론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할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정도까지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좀 표현이 인간의 언어 저 이제 언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니안 네. 모션에서 생각하면 그럼 기술에서 이게 안 된다라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인피니시멀 제네레이터에서 결국 이 세타 t라는 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네, 저도 그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에 타우가 t보다 크다는 제약이 이제 말코브 프로세스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제약을 두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밑에서 타임 호모지니티로 이제 타우가 s보다 크다라는 걸로 새로 쓰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어 s는 t보다 훨씬 작은 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타우가 그렇죠. 결국 t보다는 작은 영역까지가 기술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위에 타우가 t보다 컸다는 제약이 여기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한 걸로 봐야 할지 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똑같은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논리상 그럴 뿐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논리상 단순히 그런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오직 타워가 t보다 클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의 그 인터섹션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이제 김태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랑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타워가 t보다 크면 타워는 t 플러스 1도 당연히 큰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떤 센스에서. 근데 그냥 단지 이렇게 되는 각각들의 논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기서 다뤄야 된다는 게 어떻게 쓰이냐라는 게 논리상 문제가 없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토톨로지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S에 따라서 트리비얼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상황에 트리비얼한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다른. 근데 실제로 오버랩에서 다른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그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실제로 요때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상황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고 벗어날 때는 실제로 그냥 다 그 매저 제로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그런, 제가 좀 그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에 타우가 S보다 크다로 기술되는 맨 아래에 있는 그 expectation 같아요. 식에서요. 예. 거기서의 타우는 예를 들어 뭐 T가 10이라고 치면은 이 아래서의 타우는 뭐 S가 1, 2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10보다 작은 타우가 사실 예전엔 없던 영역이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왜냐면 얘네도 1로 여기선 아예 처리가 그렇게 봐도 되는 것 되니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각각이 이벤트잖아요. 실제 인디케이터 서브로 들어있는 게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고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타당한 선인 것 같아요. 그 바깥쪽은 사실 관심 없다. 그거는 맞긴 한데, 예. 근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게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저 마르코 프로퍼티의 저 펑션의 서브 에디티비티를 보이는 거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거기까지는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면 같이 좀 더 부숴보죠. 다 괜찮을 때까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장을 한 게 어디까지냐면 틀릴 수 있으니까 의심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면서 지금 논문 보면서 제가 지금 끼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어떤 논리적으로 적어도 하자가 없다고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그럼 제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P는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P 서브 세트, 제가 이제 요 정도로 쓸게요. P는. P 서브 세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거의 확률을 볼 거냐면 저희가 요 확률을 볼 건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볼게요.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서 제가 얘를 볼게요. 이거 괜찮죠? 뭔 소리지?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인디케이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기호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괜찮죠?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단순히 이 뜻이다. 이 뜻입니다. 진짜. 저건 아직 확률 변수인 거죠. 저거가 뭐죠? 지금 P세타 해서 저렇게 쓴 게 인풋으로 이벤트를 받는 확률 변수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죠. 이제 그 이해도 이제 됐죠. 파이나이트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봤던 컨디션 프로바빌리티 그 뜻이 맞는데 베이즈 법칙 그놈이 맞는데 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디션 프로바빌리티가 랜덤 베리어블 센스에서 봐야 된다는 거를 이제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건 새로 지금 출발하는 거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now 혹시나 나중에 노트 보실 때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쓸 수가 있냐면 마르코브 프로퍼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마르코 프로토를 써서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한 스텝을 할 테니까 이해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냥 진짜 무성의하게 어떻게 적겠냐면, 이거 이퀄입니다. 진짜 다 이퀄인데 제가 일부러 한 스텝을 생략한 거에서 동의 안 되시면 더 적을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지금 얘가 S. 그래서 지금 얘가 실제로 지칭하는 것은 probability가 p 세트 할 때 타오가 s보다 큰 확률이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제가 지금 어디 지금 딴지 건지 아시겠죠? 제가 이것도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게요. 이 이퀄. 자, 혹시 헷갈리시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게 이게 세타 프라임이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가 세타 프라임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가. 그거를 랜덤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서브 t라고 쓰면 되죠. 단순히.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원래는 세탑 타임을 넣는 것들마다 그놈이 다시 이 서브 인덱스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물론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는 오직 어디까지 어디서 얘기하는 거나 on the event 파워가 t보다 클 때. 이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자,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잠깐 들여다보시고 혹시 코멘트나 그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이거 되면 이제 저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줄, definition. 예, 말씀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저기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그 노란색 이퀄리티가 또 마르코프 프로퍼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참 뭔지 모르겠어요. 예, 타임 호모지니어스 마르코브 상제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 호모지니어스에서 오는 거죠, 네, 그게. 타임 호모지니어스가 쓰인 겁니다. 어디 갔냐? 네, 요거 쓴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제네레이터 성질도 거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게요. 네. 혹시 또 다른 잠깐 들여다보세요. 이제 이것까지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네, 유민생님. 갑자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 네, 들었는데요. 네, 제발. 저 세 번째 라인 있잖아요. 마르코프는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거기다가 세타 프라임을 넣어줄 거라고 있잖아요. 그걸 랜덤 베리어블로 간주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 넣는 맞습니다. 예. 그 슬롯에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을 넣는다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간주했을 때 저는 그 도메인은 그냥 오메가라고만 딱 생각이 딱 붙어가지고 세타 프라임 넣는 게 아예 상상이 다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거는 괜찮으세요? 지금 어, 세타 서브 t가 세타 네. 프라임이 되면 세타 프라임을 다시 이니셜로 보고 거기서부터 s만큼 진행이 됐다가 타임 호모지니스 프로퍼티라고 했고 아, 네. 그건 오케이인 것 네, 같습니다. 그것들을 임의의 세타 프라임마다 다 반복할 수가 있는데 그 반복하는 방식으로 랜덤하이즈 한다. 그럼 그 자체가 세타 서브 t라는 뜻이니까 그 세타 서브 t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다. 랜덤성이 단지 가미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직접 고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니까. 그걸 랜덤하게 바꾼 것일 뿐이죠, 단지. 아, 그러면은 그 노란색 이퀄리티에서 밑에 쓰는 이제 세타 T라는 거는 세타 프라임을 넣어주는 게 랜덤화된 그 세타 네, T를 그렇게 이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말이 되는 상황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거가.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전달은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좀 쉽지 않죠? 여러 비약들이 한 장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이벤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저 밑에 세타 T에다가 빨간색으로 쓴 세타 T에다 이제 이벤트를 집어 넣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T가 그러니까 이벤트를 넣으면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세타 프라임이 정해져서 그래서 그 세타 T가 세타 프라임이 되는 그렇게 인피니시멀. 보면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 맞아요. 예, 네, 정의 레벨에서. 예, 맞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일단은 됐다고 치고, 제가 이게 노트 올릴 때 가장 중요한 키여서, 이 부분이 키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복수하실 때 그냥 여기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럼 서브 에디티비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포인트를 정리하면, 오늘 얘기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왜 이놈들이, 지금 이건 따로 적어 놓을게요. 왜 얘에 의존되느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왜 얘에 의존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이게 타임 호모지니어스냐. 요거랑 마르코프 프로퍼티 어떻게 쓰느냐. 지금 몇 가지 이제 체크 라인들이 마르코프 프로퍼티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컨디션 익스펙테이션도 지금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 있는 것들이어서 지금 한 주 동안 디스코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완전히 엘리멘탈한 레벨에서 한번 부숴주면 계속 쓰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예, 좀, 예, 그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듣겠죠? 나머지 이거 되면, 나머지 이제 실제 다 말장난이니까 그 캘큘러스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팅을 가지고 돌리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디퓨전이란 말 한마디 있을 때 이제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이게 다 이제 식도는 말장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한번 프로포션을 좀 만들어 봅시다. 프로포션으로 지금 이제 명제가 PT가, 자, 지금 under the same setting.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장차 교수님 질문으로 돌아와서 under the setting.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세타 제로 behaves as an absorbing boundary. 이 말까지 정확하게 다 깔게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면 그 piece of 세타, 이제 요 말 다들 아무 문제 없으실 거고 괜찮죠? 이거에 대해서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제 요것도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컨디션, 그렇죠? 앱조링 바운더리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타들에 대해서 수업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타들의 선택지를 아까 사실 이제 이 세타 제로 기준으로 0부터 세타 제로일 수도 있고 파이부터 세타 제로일 수도 있는데 0부터로 그냥 잡았죠. 이것도 좀 손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셋업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선택지가 두 가지 있을 텐데. 말 알아듣겠죠? 뭔 소리지? 그냥 이렇게 셋업을 한 거를 PT라고 잡을 때 그러면 그 서브 애디티비티를 만족한다. 지금 P, T 플러스 S가 이거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제 생각에 이것만 보이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렘마 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요. 이제 딩킹 포뮬라 써가지고 오케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트 포뮬라는 좀 배우긴 해야 되지만 인트 포뮬라가 이제 나중에 되면 오케이. 그리고 쉐비쉐비 이니퀄리티는 직관 레벨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테그랄 그 면적 비교하는 걸로 굉장히 직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쉐비쉐비 이니퀄리티는 자체로 이해하시고 이거 렘마 3까지 이제 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설명해야 되는 라인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논문으로부터 그럼 전 이제 이토렘마 쪽으로 이제 마틴게 쪽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보고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괜찮죠? 증명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선은 다 지금 이해 가시죠? 요 지금 이 프로포션 지금 스테이트먼트 무슨 뜻인지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스테이트먼트 레벨에서 저 일단 이렇게 세팅했을 때 저 피세타 슈프리멈이 안 붙여진 네. 피세타 타우가 t보다 크다는 현재 확률 변수인 거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마르코브 네. 프로퍼티가 쓰여서 얘는 지금 다시 이제 밸류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셋업이 단지 그렇게 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보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셋업 중에서는 밸류가 될 때가 있어서 지금 그때는 얘가 밸류가 되는 셋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사실 좀 포인트가 있죠. 좋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는 더 있으면 듣고요. 자, 이제 없으시면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정의니까 정의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고 싶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세타를 0부터 세타 제로에서 아무렇게나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제가 지금 하면서 하는 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말되게 그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 정의를 아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좌변을 봐야 되잖아요. 좌변에서 또 어퍼 바운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숲을 취하기 전 스테이지를 먼저 볼게요. 알아듣겠죠? 숲은 나중에 논리상 취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 서브 세타에다가 타오가 T 플러스 S보다 큰 거.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t랑 x로 무조건 쪼개야 돼요. 안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변을.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형태를 무조건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이런 게 나오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김현희 선생님이랑 김태희 선생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왜 이게 지금 토토로지컬한 얘기가 아니냐. 약간 그러고 가는 건데 말장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타오가 t 플러스 s보다 큰 이벤트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어차피 지금 t랑 s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놔도 당연히 되죠. 장난치는 거죠, 이건 진짜. 애시당초 t 플러스 s보다 큰 이벤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럼 t보다 크죠. 이 말 괜찮죠? 이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토로지컬 로직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인디펜던스를 쓸 수는 없어요. 두 개 뭐 고급 이런 걸로 못 쪼개요. 그런 보장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컨디셔널의 정의들을 가지고 그대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준이 얘니까 얘는 그대로 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퀄이 아직 된다 그 뜻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내 PT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피서 세타인 것까지는 똑같을 텐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컨디셔널을 달아주면 돼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될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준 텀으로. 자유도가 없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게 똑같아지는 컨디셔널로서 곱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슬절 베이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기까지가 형태상 동의가 혹시 될까요?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혹시 딴지 안 거시면 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스텝 1 정도로 쓸게요. 나중에 혹시나 떼서 말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보시고 틀리면 같이 고쳐주세요. 스텝 1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된다. 자, 나중에 이제 틀리면 알려주세요. 스텝 2. 그럼 이제 여기서 컨디셔널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디셔널 이제 어떻게 걸겠냐면, 제가 이거를 p 서브 세타에다가 타오가 t 플러스 s보다 큰 거에 대해서 f 서브 t를 걸게요. t에서 출발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마르코브인 거 써가지고 한 번에 생각하고 쓸게요. 그러니까 혹시 의미가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같겠죠. 물론 이렇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얘가 타오가 t보다 큰 이벤트하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를 볼 작정이지만 여기 레벨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지 이걸 하겠죠. 혹시 말이 전달했죠? 이 레벨은 지금 랜덤 베리어블을 다시 보고 있는 레벨입니다. 이 말 혹시 전달이 될까요? 여기까지? 뭔 소리지? 혹시 수긍이 안 가시면 제가 지금 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얘는 이거니까 마르코브 그리고 아까 했던 로직 반복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를 이렇게 넣는 것마다 그게 여기에다 영향 끼치고 여기 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로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렇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피스업 세타로 노테이션 바꾼 거 지나잖아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얘 여기를 피스업 세타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된다. 아까 유현 선생님 포인트. 랜덤 한 이제 세타 t가 이니셜이라고 출발하면 된다. 아, 제가 이거 잘못 썼구나.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s라고 써야 되죠. 죄송해요. 이거 s 이렇게 써야지 맞겠죠. 셋 t에서 해서 s만큼 간 걸로써 지금 똑같아져야 된다. 온 타워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오히려 이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렇게 쓰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론 여기서 지금, 혹시나 해서, 내추럴 필트레이션입니다, 이거.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임의의 거 가지고 하면 이거 세타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 못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추럴 필트레이션도 다 그거에 맞춰서 세타티마다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주어지는 것들마다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값을 취하는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보면, 그럼 이걸 다시 expectation of t, 인디케이터 요걸로 다시 보고 요걸로 보면 사실 같은 겁니다. 좌변이랑 똑같은 건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랑 똑같냐면 이제 요거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우변 지금 제가 뭐를 이펙트에 넣을 거냐면 얘를 이펙트로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이 우변 때문에 당연히 일단은 뭐랑 똑같냐면 expectation sub 세타 sub t 그리고 지금 얘가 인디케이터인데 타우가 s보다 큰 이놈 똑같이 기호 똑같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말이 되는 건 오직 언제? 타워가 t보다 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랜덤 베리어블 써? 인디케이터 곱해주면 돼요. 어떤 거? 타워가 t보다 큰 거. 이러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안 되는지 이해 가시죠? 지금 이거를 expectation notation으로 바꿀 때 사실 같은 거지만 여기서 타워가 t보다 클 때 된다라는 거 하는 건 이때만 본다는 의미니까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때 보는 걸로 보고 여기서 이미 아닐 때는 0으로 본다는 의미가 이미 녹아 있어요. 논리상 지금 아무 하자가 없죠. 여기까지. 타워가 t일 때만 된다라는 말이니까요. 네, 말씀하시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타오가 세타로 정해지는 그 프로세스에 의존한 랜덤 베리어블 타워는 의미였을까요? 세타 제로에 의존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지금 뭐 음, 셋업에서 지금 이제 저희는 세타 제로는 픽스가 되어 있고요.
세타 제로는 픽스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잡은 세팅은 실제로 0부터 세타 제로까지 가는 디퓨전을 생각하고 세타 제로에 도착하면 멈추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게 네. 잡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세타들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타우가 근데 이밸류에이션 되는 시점에는 어떤 그 트래젝토리가 정해져야 타우 값이 실수 값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네. 근데 이게 아까 맨 아래 쓰신 그 인디케이터 밑에 있는 하첨자 이벤트가 익스펙테이션 밖에서 저렇게 쓰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어, 익스펙테이션 안에서는 뭐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얘기해도 될 일단은 것 이게 같은데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것들은 지금 다 랜덤 베리어블로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혹시 괜찮나요? 밸류가 아니에요.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이 정의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랜덤 베리어블로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볼 때 물론 지금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써놓으면 그 밸류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세타 t 자체가 랜덤이긴 하지만 그런 센스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상황이죠. 혹시 전달이 될까요? 지금 이제 네. 그 여기는 이제 컨디셔널 그 이제 그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는 이 이벤트에서만 같은 것이죠. 타우가 t보다 큰 이벤트에서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보는 그 오메가의 선택지는 그 오메가는 이 이벤트 안에서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이벤트에서 넣을 때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거기서 그 안에서만 지금 보겠다라는 의미의 이퀄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직접 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거 좀 더 좋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 표현 그러니까 적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적기보다 내가 그 생각 좀 해보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음,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괜찮죠. 얘가 지금 오메가들을 그 이제 그 모은 녀석으로서 이벤트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얘를 다시 랜덤 베리어블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랜덤 베리어블 이어서 지금 얘가 자칫 랜덤 베리어블인 게 말이 되고요. FT 랜덤 베리어블인 게 말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같다라는 센스는 이 이벤트 안에서만 같다라는 의미니까 제가 계속 말을 그냥 동어 반복하는 로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이제 되니까 이제 적어도 얘는 된다. 사실 같은 거라고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라고 해도 사실 논리상은 하자가 없어서 그긴 한데 이 의미는 지금 그 선택지에 대해서만 보겠다라는 의미이고 그거 아닌 건 그냥 0 처리해서 없애겠다 의미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컴플리먼트 사이드에서는 타오가 t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랑 대조되어지는 게 어차피 empty set이어가지고 그래서 무시한다 이렇게 봐도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는 논리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 T랑 S를 고정해 놓고 보면 S를 T보다 작은 수로 고정해 놓고 보면은 이제 맨 아래 노란색 동그라미 치신 그 식에서 인디케이터가 항상 1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런 것이죠. 그게 네, 말 그대로. 맞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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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네, 토탈 로지컬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런 거죠. 네. 그냥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코멘트를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 마지막 이퀄리티요. 요 마지막 이퀄리티가 되면 이제 저희는 알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의 정의 때문에 FT 죽일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익스펙테이션 진짜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좌변은 뭘로 바뀌냐면 좌변은 그냥 P 서브 세타로 바꾸고 얘가 뭐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냐면 이 지금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본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돼요. 얘는 이제 밸류. 혹시 동의하시죠? 얘는 지금 밸류고 그거를 지금 우변에다가 지금 그대로 해보면 지금 그럼 우변은 지금 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야지 맞는 기호겠죠? 이렇게 쓸게요. 이 सब세타. 그렇죠? 이거만 이제 타당한 기호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보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 그대로 쓰겠고요. 얘 그대로 있겠고 제가 이거를 다시 그냥 기호를 바꿔서 P 세타 T로 다시 기호를 바꾸고요. P 세타 T로 기호를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혹시 이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꿔서 쓴 다음에, 여기까지 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바꿔서 쓴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퍼바운드 에스티메이트로 바꾸고 가지고 갈 건데, 그래서 지금 뭐를 밖으로 빼내고 싶냐면 이놈을 밖으로 빼고 싶거든요. 그 익스펙테이션, 그 제가 이게 기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놈을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빼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뭐에 디펜던시가 들어가냐면 세타 t에 디펜던시가 들어가잖아요. 세타 t마다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타들에 대해서 숲을 취해버리면 돼요. 모든 가능한 이 세타들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어퍼바운드로 막아버리겠냐면 수프리멈을 어디다 취하겠냐면 이 세타를 0부터 세타 제로. 그래서 여기서 observing 그 컨디션 여기도 쓰입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저놈을 이렇게 랜덤을 없애요. 숲으로 바꿔 없애니까. 이렇게 랜덤을 없애고 근데 이놈에 대해서도 이 이벤트는 여전히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빼고 여기서 숲 어떻게 쓰는지 보이시죠? 숲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타 T 랜덤 돼 있는 거 그냥 어퍼바운드로 일괄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놓고 보면 그 나머지는 단순히 그 이거는 그냥 P 서브 세타 타워가 T보다 큰 거.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곱을 제가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쓴 순간 끝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 PS, 두 번째 거 이거. 그럼 다시 수취할 수 있죠. 다시 수취하면 PS, PT. 다시 수. 그러면 다시 좌변의 수. 그러면 나오죠. 자, 이렇게 되고 제 생각에 이게 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면 그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요 코멘트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마무리합시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앱저빙 바운더리라는 말을 만약에 빼게 된다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좀 볼게요. 그 여기서 이 말을 빼면 지금 스텝 1 문제가 없고요. 스텝 1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거죠. 예, 문제 없어 보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 그냥 끝났네. 그 한 요 정도를 스텝 3 정도로 쓰는 게 낫겠다. 스텝 3. 이 정도로 구분할게요. 그 스텝 2,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실제로 저희가 위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갖다 썼고요. 여기서 갖다 쓸 때, 지금 여기서 앱조빙 바운더리가 왜 필요하냐? 음, 만약에, 그 말이 없으면, 문제가 없나? 아까 이제 로직에서는 만약에 타우가 T 이하이면 어차피 지금 조건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앱조빙 바운더리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없나?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텝 3 얘도 어, 아,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PT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했죠. PT의 데피니션을요. 그래서 지금 0부터 세타 제로라고 했는데 0부터 세타 제로라고 했는데 지금 세타 T가 0부터 세타 제로에 머물러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취하는 게 가능하죠. 만약에 여기서 앱조빙 바운드를 빼면 0부터 파이라고 조건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0부터 파이라고 조건을 바꾸면 혹시 말 전달됐을까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그래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제가 세타 t가 0부터 세타 제로에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프로포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를 취해주는 위치, 세타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타 t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지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없으면 그 바깥쪽도 봐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벗어나면 그냥 그것도 핸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냐면 이 앱조빙 바운드를 빼면 그 선택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만약에 빼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냐면 그냥 여기를 파이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증명이 다 동작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괜찮아요? 뭔 소리지? 그럼 그거에 맞게 그냥 셋업이 되는 것일 뿐이겠죠. 근데 저 지금 명제는 이제 다시 이제 논문 보여드리고 마무리. 논문 안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렘마 3에 지금 PT 셋업이 세타를 0부터 세타 제로라고 하려면 지금 이 말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일단 제가 생각해둔 건 여기까지이고요. 예, 혹시 한 주 정도 더 마르코 프로세스 관련해서 이모저모 디스커션 나누고 싶거든요. 한 주 정도. 왜냐하면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 언어에서 좀 합쳐야 되는 면도 좀 있고 대충 팩트로서 이것저것 전달을 했지만
예. 그리고 약간 컴퓨테이션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좀 가지셔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런 얘기 적어도 한 주 정도는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산 얘기 다시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다시.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리플렉션 프린시플 가지고 매니폴드에서 오스널 프레임에서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 어떻게 실제로 계산하는지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저 텐스 캘큘러스 좀 주중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호파이브레이션 계산 따라올 수 있으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계산입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 틀렸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 의심하셔서 되십시오.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트는 마치고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 무식하게 접근해서 저, 어, 뭐냐, 저기 첫 번째 스텝 1 있잖아요. 어, 네. 이 노트를 제가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 각각 보시면서 지금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해도 괜찮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하도 중요한 거니까 부수고 가면 좋거든요. 아니, 잘 모르겠네. 제가 생각해보고, 올려드릴게요. 생각 좀 더 해보고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잠깐 좀 보시고. 근데 저렇게 약간 써져 있는 게, 뭐 써주신 게, 뭐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냥 마르코프 프로퍼티의 관점에서 그, 생각하면은 그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아, 음, 네, 노트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면 각자 보시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은 코멘트 주시면 저도 그거 맞춰가지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나눌게요. 어쨌거나 적어도 다음 주에는 이제 마르코 프로세스 인 매니폴드에 대해서 매니폴드랑 그래프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복분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좀 할 생각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정의 레벨에서 무슨 얘기도 환영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규먼트 대부분에다가 현재 P에 들어가는 값들이 다 타우가 T보다 크거나 타우가 T 플러스 S보다 크거나 타우가 S보다 크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거기 안에서 보는 건데 저 업졸빙 바운더리가 끼어들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가 아직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적고 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세타 t가 0부터 세타 제로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걸 이제 빼낼 때 숲으로 빼낼 때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다만 쓰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PT의 정의가 세타의 레인지가 0부터 세타 제로라고 잡은 저 말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앱저빙 바운더리라는 말을 빼면 0부터 파이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아규멘트 동작하는 방식이.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이제 이 핀스키 논문의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 아시니까 한번 뜯어보시길 권하고요. 뭐 최선이 아닐 수 있죠, 실제로. 근데 세타 제로보다 큰 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게, 그러면은 무조건 그 스토핑 타임이 더 커지지 않나요? 모르겠네. 네.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저 질문. 스텝 3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까 S랑 타우 관계 부분 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여기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저 보라색 동그라미 치신 부분에서 네. 이제 어, S가 T보다 작은 동안에는 위에 최종적인 P세타 그 타우 우등호 T 플러스 S 저 값이 S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같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진 않나요? S가 0에서 T 사이일 때는 저 P세타 값이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잘못돼 있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관점이 그 타워에다가 인풋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그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 넣고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랑 상관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랜덤 패스라는 거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어떤 적절하지 않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당화로서 말씀드리는 저도 그 정도 확신은 솔직히 없고요. 이거를 지금 랜덤 패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걸 오메가를 얘를 픽스를 해놓고 보면 얘는 랜덤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컨티뉴어스 패스예요. t에 따라가지고. 혹시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오메가를 픽스를 안 하고 지금 보면 얘는 랜덤 패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타우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때문에 지금 오메가를 고정해놓고 보면 말씀하시는 그냥 트리비얼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각각의 그 인풋들을 집어넣은 입장에서만 듣고 본다면. 근데 그게 아니어서 지금 그래서 얘를 보는 거냐, 얘를 보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관점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 요거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그 실제로 유의미한 지점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저도 저 그건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왜 이런 식으로 아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어떻게 저거 이제 서브 에디티비티 생각했을까 하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보고한 건 그래서 아니고. 저 네. 네, 스텝 3 그 식에서 그 보라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S랑 비교되는 타우 있잖아요. 예. 좀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그 관점은 저 타우를 고정된 값으로 봤을 때는 이제 S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세타가 안 변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저 S랑 비교되는 타우를 위에 있는 타우랑 그냥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각자로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 오히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 그래. 제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 타우가 t보다 크다라는 그 전제가 저 아래 비교되는 영역에서는 또 별개로 그냥 s보다 크다로 바뀌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네, 예, 좀 이게 생각이 실제로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 흔드실 수 있는 지점은, 제 생각에 다 여기랑 결과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에는 얘가 쓰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우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타우가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거에서 앞에 타우는 세타 그 이니셜이 세타에서 시작할 때의 타우이고 그 지금 보라색 타우는 지금 이니셜이 세타 T에서 시작할 때 타우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별개의 그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조금 네, 그런가? 이해가 되는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그냥 이 타워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있는데, 아닌가? 타워는 고정. 네, 타워는 고정은 맞고요. 근데 지금 관점이 모르겠네요. 예,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저는 타워는 그냥 하나의 고정된 랜덤 베리어블 좀 보세요. 세타 제로가 고정인 순간을 바꿀 수 없다가 현재 제 관점이긴 합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코멘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